자, 그러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subspace와 span은 결국 같은 개념인데 span은 어떤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span 공간을 어떤 벡터가 생성하는지를 알고 시작한다. 그리고 subspace는 어떤 벡터가 그 subspace를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차이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개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티어럼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스팬도 항상 subspace의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개의 벡터로 만들어지는 스팬은 반드시 subspace의 형태를 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ubspace의 세 가지 컨디션을 이 스팬이라는 것이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로 벡터는 스팬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v1과 v2, vn까지 n개의 벡터에 다 제로 웨이트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로 벡터죠. 그래서 v1과 v2, vn까지 이 n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형태로 제로 벡터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로 벡터는 스팬에 포함이 되고, 따라서 subspace의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합니다. 두 번째 컨디션이 만약에 u와 v가 스팬에 포함된다면 u 플러스 v도 스팬에 포함되느냐를 보면 되죠. 만약 u와 v가 스팬에 포함된다, 즉 v1, vn까지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표현된다고 치면, 가정을 이렇게 들면 u 플러스 v는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되죠. 즉 u 플러스 v도 v1과 v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됩니다. 즉 u 플러스 v도 이 스팬에 포함되는 것이죠. 따라서 닫혀 있습니다. 덧셈에 대해서. 만약 세 번째 컨디션, 만약 u가 스팬에 포함된다고 치면 당연히 스칼라를 곱한 cu는 스팬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cu는 u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cu도 반드시 스팬에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칼라 곱에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컨디션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n개 벡터의 스팬은 항상 subspace의 컨디션을 만족하고 있다 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 B, C, D 네 가지 셋이 있는데요. 이 셋 중에 subspace인 것은 어떤 것이며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A 같은 경우는 A는 empty set, subspace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디션에서 fail합니다.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subspace일 것이냐.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우리가 homogeneous 시스템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homogeneous 시스템은 ax equal 0의 솔루션 셋인데,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스팬이죠. 그래서 스팬은 결국 subspace를 만족시키니까, 그래서 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subspace가 됩니다.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subspace일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우선 가장 간단하게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inhomogeneous 시스템은. 왜냐하면 ax equal b라는 형태의 시스템,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인데요. 여기 제로 벡터를 넣으면 만족하지 않죠. b가 제로인 경우만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는 homogeneous 시스템인 거고, 따라서 제로 벡터는
AX equal B라는 일반적인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따라서 inhomogeneous 시스템의 솔루션 셋은 subspace가 될 수가 없습니다. Rn의 모든 벡터의 집합인데 rational, fraction coordinate,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 유리수 형태로 표현된 rational 형태로 표현된 모든 벡터의 셋은 subspace일 것이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스칼라 곱의 표현 닫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칼라 곱의 파이와 같은 형태의 rational 형태가 아닌 것을 곱하면 그러면 rational로 표현될 수 없죠. 그래서 닫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예제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제가 subset을 주고 이런 형태의 subset은 과연 subspace이냐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인지 아닌지 그리고 아니면 왜 아닌지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재밌는 문제를 하나 보시죠. 이 문제도 잘 보시면 굉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형태로 그냥 내기 좋은 형태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V라는 셋을 정의를 했습니다. 2차원 벡터 집합인데 A, B, AB를 곱해서 0을 만족하는 그런 A와 B로 만들어진 2차원 벡터의 셋은 subspace이냐 입니다. 자, 이거 이제 subspace이냐 아니냐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는지를 보면 되죠. 제로 벡터를 포함하고 있느냐. 제로 벡터라는 것은 0,0죠. 0,0가 이 B라는 셋에 포함되는지를 보려면 이 셋에 포함되려면 첫 번째 코디네이트와 두 번째 코디네이트를 곱해서 제로가 만족돼야 되죠. 제로와 제로를 곱하면 제로죠. 그래서 제로 벡터는 이 B라는 셋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컨디션을 만족했습니다. 스칼라 곱에 닫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미 A, B가 B에 있다. 그 말은 A, B를 곱하면 0이라는 얘기죠. 여기다가 임의의 스칼라를 곱하면 CACB인데 그러면 CACB를 곱하면 C제곱 AB가 되고 AB가 제로니까 얘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스칼라 곱에는 닫혀있죠. 마지막으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만약 A, B와 A', B'이 B에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B의 데피니션에 의해서 AB도 제로고 A', B'도 제로입니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더한 벡터가 B에 포함되는지를 보려면 그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엘리먼트 두 개를 곱하면 되죠.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AB 플러스 A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 플러스 A 프라임 B 프라임. AB가 제로고 A 프라임 B 프라임 제로죠. 근데 AB 프라임 플러스 A 프라임 B가 제로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제로고 얘는 제로인데 얘는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다. 따라서 subspace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subspace의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선행대수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null space 또는 column space라는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column space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두 개의 대표적인 이제 subspace가 되는데 이 definition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n by n 매트릭스 A가 있다.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는 V1, V2, Vn 칼럼 개수가 n개가 되고 각각의 V1, V2, Vn은
얘네들은 결국 RM 공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A 매트릭스, 이런 형태의 이제 A 매트릭스가 있으면 컬럼 스페이스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말을 많이 했던 것처럼 이 V1, V2, Vn 이 컬럼 벡터들로 스팬되는 공간을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그 컬럼 스페이스는 당연히 RM의 सब스페이스죠. 왜냐하면 V1부터 V2, Vn까지가 다 RM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되는 스팬되는 공간은 당연히 RM 공간에 있습니다. 자, 널 스페이스는 뭐냐? 이 매트릭스 A의 널 스페이스는 이 AX equal 0, A에 의해서 표현되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모든 솔루션 셋을 널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피니션은 널 A라고 표현하고요. 널 스페이스는 Rn에 있는 모든 X의 집합인데 AX equal 0를 만족하는 모든 X. 그래서 이 널 스페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n의 सब스페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서머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래서 AX equal 0 또는 A라는 매트릭스를 바라보는 두 가지 형태, A의 칼럼 벡터들의 스팬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AX equal 0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그 칼럼 스페이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칼럼 스페이스죠. RM 공간에 있고, AX equal 0의 솔루션 셋은 여기서 말하는 널 스페이스죠. Rn 공간에 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그것이 각각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칼럼 스페이스는 그 자체로 스팬이죠. 왜냐하면 V1부터 Vn까지 n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을 우리가 칼럼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 칼럼 스페이스는 서브스페이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팬은 서브스페이스가 되니까. 그럼 이 널 스페이스가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한번 보여보죠. 자, 세 가지 컨디션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함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로가 포함되느냐? 제로는 널 스페이스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은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트리비얼 솔루션, 제로 벡터죠. 트리비얼 솔루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U와 V가 널 스페이스에 있다면 U 플러스 V도 널 스페이스에 있을 거냐? 결국 덧셈에 닫혀 있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죠. U와 V가 널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에 AU는 제로고 AV는 제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X equal 제로의 솔루션이니까. 그러면 U 플러스 V가 솔루션일 것이냐? 곱해보면 우리가 매트릭스 디스트리뷰션 법칙 AU, AV 각각 제로니까 합치면 제로. 그래서 U 플러스 V도 AX equal 제로의 솔루션이 된다. 즉 U 플러스 V도 널 스페이스에 포함이 된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스칼라 곱을 보면 되죠. U가 널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럼 이제 정의상 AU는 제로입니다. 모든 스칼라 C에 대해서 CU가 제로가 되는지를 보면 ACU를 하면 C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얘가 제로니까 당연히 어떤 C에 대해서도 CU는 AX equal 제로의 솔루션이 된다. 즉 CU는 널 스페이스에 포함이 된다.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이 되니까 널 스페이스는 뭐가 된다? 서브스페이스가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 하나 주어지면 이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를 구하고 그 두 개의 스페이스가 어떤 벡터로 스팬되는 공간인지를 보여라. 그냥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좋은 형태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example로. 만약에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 A가 있다면 컬럼 스페이스는 쉽습니다.
그냥 칼럼 벡터들로 스팬되는 공간이니까 1,1,1과 1,1,1이 스팬하는 공간, 이 두 개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1,1,1이 스팬하는 공간 라인이죠. 자, 이 라인은 당연히 이 A라는 매트릭스가 3x2 매트릭스니까 칼럼 스페이스는 R3 공간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RM 공간에 포함되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 1,1,1 벡터를 포함하는 이 라인이 결국 칼럼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널 스페이스를 구해라. 널 스페이스는 이 AX equal 0라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이죠. 그러면 그 솔루션 셋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했나요? 저 A 매트릭스를 로우 리덕션을 하고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표현한 다음에 거기서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했죠. 그래서 저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을 만들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피봇 칼럼, 얘는 넌 피봇 칼럼이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프리 베리어블이 되고, 이 프리 베리어블로 대응되는 y 베리어블이 우리가 이런 식으로 x를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 있어서 파라메트릭 벡터 폼으로 쓰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1,1을 포함하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이 솔루션이 된다 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 널 스페이스는 2차원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2 벡터니까 3,2 매트릭스니까 A가 당연히 널 스페이스는 2차원 공간 Rn이죠. 그래서 m by n이면 Rn 공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요 라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바로 널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그런 벡터를 구해라 라고 하면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해서 이 벡터를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1. 그리고 이제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계속해서 바꾸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A의 칼럼 스페이스는 결국 그냥 스팬이었고요. 널 스페이스는 AX equal 0의 솔루션 셋이니까 걔도 여전히 스팬이고 여전히 सब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봤지만 그 널 스페이스를 결국은 스팬하는 벡터들의 셋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메트릭 벡터 폼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를 리듀스 로우 에실론 폼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이 되면 그 파라메트릭 벡터 폼이 이렇게 표현됐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x3하고 x4가 프리 베리어블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된 파라메트릭 벡터 폼에서 요 벡터 있죠, 두 개. 요 벡터 두 개가 결국은 널 스페이스를 뭐한다? 스팬하는 벡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뒤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이 널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이 두 개의 벡터, 이 두 개의 벡터가 결국은 그 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이 베이시스를 구하는 게 거의 모든 선형대수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뭐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 어떤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 같은 것들의 가장 기본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 형태의 스팬하는 벡터 베이시스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직관적으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들을 나중에 스패닝 벡터들을 찾는 게 그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सब스페이스는 어떤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 공간인데요. 다만 어떤 벡터들에 의해서 생성되는지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그리고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제로 벡터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덧셈에 닫혀 있어야 되고, 스칼라 곱에 의해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의 n by n 매트릭스, 그래서 A가 n by n 매트릭스면 칼럼 스페이스는 A 매트릭스의 칼럼 벡터들로 표현되는 스페이스고, 그 칼럼 스페이스는 얘는 Rm 공간에 포함되어 있다. 널 스페이스는 AX equal 0의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의 솔루션 셋인데 얘는 Rm의 सब스페이스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시면 सब스페이스이냐 아니냐를 따져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보이면 되죠. 그리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그 सब셋이 스팬이냐, 스팬의 형태로 쓰여질 수 있느냐, 스팬이면 सब스페이스를 알고 있으니까 스팬의 형태로 쓰여질 수 있음을 보이면 여전히 सब스페이스를 보이는 거나 마찬가지죠. 또 다른 것은 똑같은 말인데, 칼럼 스페이스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느냐, 칼럼 스페이스는 당연히 스팬이니까. 그리고 어떤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널 스페이스는 सब스페이스임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야기하는 어떤 공간이 सब셋이 어떤 특정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임을 보일 수 있으면, 그러면 그 सब셋은 सब스페이스가 됨을 보일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Rn을 모두 포함하고 있느냐, 또는 이제 제로 सब스페이스냐, 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सब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सब스페이스 형태가 있어요. 아이겐 스페이스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느냐, 또 이제 한 가지 방법이지만 이거 다음 계속해서 그때 설명하고 나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일 수 있으면 그럼 자동으로 걔는 सब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다? 결국 सब스페이스가 만족해야 되는 그 세 가지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임으로 인해서 सब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해서 베이시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